한국은 메르스 사망자가 6명으로 늘어나고 국내 처음으로 10대 확진 환자가 나온 가운데 이번 주가 메르스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1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금리가 예상보다 큰 폭 상승하면 실물 경제가 위축될 수 있어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위험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장기금리 격차가 바짝 좁혀지면서 금리 역전 상황이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해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어 미국계 자금 이탈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내년 신차 계획을 숨기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신차를 사기 위해 기존 모델 구매를 미루면서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월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주가 메르스 확산의 고비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총력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는 23명이 추가돼 87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또 국내 처음으로 10대 확진 환자가 나와 학부모들 사이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메르스 전염이 이대로 잦아들지 또 다른 3차 확산이 본격화할지는 14번 환자가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을 다녀간 뒤 격리된 893명 중 몇 명이 오는 11일 전후에 발병할지 여부에 달렸습니다. 현재 메르스 격리자 수는 2,500여 명에 달합니다. 국내 메르스는 지난달 15일에서 17일 평택 성모병원 입원 환자 사이에서 1차 유행하고 같은 달 27일에서 29일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 입원 환자들 사이에서 2차 유행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각국은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막한 2015 한국은행 국제 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미국의 양적 완화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동안 경제 주체들이 금리 인상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해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시장금리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면 가계나 기업, 금융기관의 채무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이런 충격이 금융 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들어 실물 경제를 다시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각국이 경제 체질 개선에 힘쓰고 금융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외부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높이려면 경제의 기초 여건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저성장, 저물가에 적절히 대응해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장기금리 격차가 바짝 좁혀지면서 금리 역전 상황이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우리나라와 미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각각 연 2.33%와 2.265%로 금리 차이가 6.5bp에 불과했습니다. 올 들어 20bp에서 30bp 수준에 움직이던 한국과 미국의 수익률 격차가 6bp 내외까지 줄어든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채권금리가 미약한 경기 회복세와 수출 부진, 메르스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하느니 6월에서 7월쯤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꾸준히 하락한 것입니다. 반면 미국 채권금리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와 미국 간 통화 정책이 상반되게 진행될 경우 향후 금리 격차가 더 줄거나 역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리 역전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해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 원화 채권 시장에서 미국계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소비자들이 신차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모델 변경을 앞둔 차량들의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신차를 사기 위해 기존 모델 구매를 미루고 있는 것인데요. 이 같은 추세가 뚜렷해지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내년 신차 출시 계획을 꼭꼭 숨기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전합니다. 현대차 아반떼, 기아차 K5, 쉐보레 스파크. 이 차들의 공통점은 올 하반기 신형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점인데 올 들어 5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은 전년 대비 15에서 26% 줄었습니다. 신차 계획이 알려져 소비자들이 기존 모델 구매를 미루고 철저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내년 신차 출시 계획 알리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GM이 지난 4월 뉴욕 모터쇼에서 신형 말리부를 공개한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국내 출시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지만 한국 GM은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 GM 사장은 지난 서울 모터쇼에서 지난 2년 동안 국내 시장에서 말리부가 60% 판매 증가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모델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존 모델 판매 위축을 두려워한 전략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올 하반기 기아차 K5, 내년 르노 삼성 SM5 후속 모델이 출시되는 가운데 한국 GM이 중형 세단 시장에서 기존 모델로 계속 승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르노 삼성 역시 모호한 표현으로 SM5의 모델 변경을 숨기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은 지난해부터 2016년 SM5 후속 모델이 출시될 것이라 밝혀왔지만 올 초 SM5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한 뒤부터는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 초 서울 반포 세비섬에서 열린 SM5 노바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박동훈 부사장은 2016년 풀체인지 모델 출시는 잘못된 정보라고 밝혔습니다. SM5 후속으로 알려진 차종은 기존 SM5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종으로 출시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랜드 네이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연구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안 나고 아마 진짜 출시 나오기 직전 들어야 아마 정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고지고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표정입니다. 이미 중형 세단급으로 개발해온 차량을 다른 차급으로 바꾸기 어렵고 르노 삼성을 대표하는 SM5 대신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무이자 할부와 가격 인하 등 판촉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내년 신차 출시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견기업의 정책 방향을 담은 계획을 오는 10일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연구개발 등 핵심 지원은 당분간 지속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서울 소공로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최고 경영자 강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지원 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R&D, 마케팅 등 핵심 사항은 초기 중견기업이나 일정 규모 내 중견기업까지 지원 혜택이 지속되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R&D 지원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대상 국가 R&D 지원 비율을 내년까지 18%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R&D 프로그램도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편됩니다. 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입 초기에는 단기간에 상용화 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성장 단계에서는 중장기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중견기업의 성장 단계를 고려해서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R&D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또 선택과 집중에 따른 중견기업 후보군을 직접 발굴 육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로 인해 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며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들도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연구개발 지원 비율을 내년까지 18%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이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코스닥 시장과 중소형주가 상대적 강세를 보인 이유는 기업 펀더멘털 개선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금융투자업계와 FN가이드 등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실적을 전망한 코스닥 주요 상장사 126곳의 올해 2분기 매출액 예상치는 작년 동기보다 16.96%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43.92%, 66.31%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38곳의 올해 2분기 실적 전망치를 보면 2분기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0.6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영업이익은 26.33%, 순이익은 23.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이날 코스닥 지수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금융주가 급등하며 7년 5개월 만에 최고치인 716.43을 기록했습니다. 초고층, 대형, 고가로 인식되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실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실용적인 중소형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 물량 10가구 중 9가구가 중소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공급된 주상복합 아파트 가운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모두 6,500가구로 올해 공급된 물량의 93%에 이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 비중은 2007년 12%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점차 늘어나 2011년부터 전체 물량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으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신규 분양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65%에서 꾸준히 올라 지난해 70%로 이 기간 연평균 7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분양가와 관리비 부담이 적은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내놓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가 꼭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평균 사흘에 한 번꼴로 요금제나 서비스가 발표됐었는데요. 가계통신비 절감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커졌던 탓에 요금제를 갈아타는 소비자들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실제 요금 인하가 됐는지, 바뀐 요금제가 어떤 소비자한테 유리한지 자세한 내용을 보도국 한지희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취지로 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또 말이 많습니다. 실제 기존 요금제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지난달 KT를 시작으로 데이터 요금 중심제가 이통 3사에서 잇따라 출시됐는데요. 이에 따라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통 3사의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수도 최근 2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음성통화가 중심이고 데이터가 부가 서비스였다면 이제는 데이터가 중심으로 떠오른 겁니다. 통신은 음성, 문자, 그리고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음성과 문자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고 데이터를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통 3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최저 요금제 월 29,900원부터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데이터는 차등 지급합니다. 즉 300MB부터 시작해 1기가, 2기가, 3기가 등 데이터 제공량별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이 통사들도 실제 이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할 당시에 가계 통신비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홍보를 했었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통신비를 한 1조가량 절약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실제 어느 정도 요금 인하 효과가 있었나요? 네, 지난해 이통 3사 영업이익을 모두 합쳐보면 2조 2천억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가계 통신비를 1조 600만 원 정도 줄이면 1조 600억 원 줄이면 이통사 수익은 반토막으로 떨어지는데요. 아무리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에 동참한다고 해도 사기업인 이통사가 소비자들을 위해 자신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요금제를 출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먼저 혜택을 받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분명 일부 사용자를 중심으로 요금 인하 효과는 있습니다. 데이터는 적게 쓰는데 음성 통화량이 많은 사용자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부, 영업사원, 택배기사들입니다. 그동안 가장 저렴한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가 6만 원 안팎이었지만 데이터 요금제는 3만 원이면 무제한 통화를 할 수 있어 통신비를 절반 이상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요금의 경우에도 4만 원대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서는 기존 요금제에 비해 2천 원 정도 폭은 적지만 분명히 내려갔습니다. 네, 이름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다 보니까 데이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유리할 것 같은데 실제 데이터 제공량을 따져보면 데이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기존 요금제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면서요? 네. 이 통사들의 매출 구성을 뜯어보면 음성과 데이터 비중이 1대9 정도로 이 데이터가 이 통사들의 주요 수급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제공량을 잘 계산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통 3사 모두 비슷한 수준의 기존 요금제와 비교했을 때 저가 요금제에서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기존의 최저 요금제였던 LTE 3사에서 데이터 제공량은 800MB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시한 밴드 데이터 2구는 300MB에 불과합니다.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500MB나 줄어든 겁니다. KT와 LGU+의 경우에도 데이터 제공량을 450MB 줄였습니다. 스마트폰 보급기인 지난 2012년 1월에도 이용자당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470MB였던 걸 감안하면 가혹한 수준입니다. 모바일 메신저는 3시간을 써도 약 1MB 정도 소모되지만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거나 전송하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과 데이터 둘 다 적게 쓰는 소비자에게는 알뜰폰이 여전히 가장 유리하고 전화보다는 카톡 그리고 인터넷 검색과 게임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데이터 제공량이 많은 기존 요금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덥석 요금제를 선택하다 보면 요금제 폭탄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소비자들이 요금제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데이터 무료 제공량을 초과하면 메가바이트당 20원이 자동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살 때 소위 노예계약이라 불리는 2년 약정 할인을 받아서 구매하게 되는데요. 새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에는 약정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둬야 됩니다. 이통 3사가 내놓은 데이터 요금제는 약정 할인만큼 기본료가 낮아진 상태로 출시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기존 3사 요금제는 2년 약정 할인을 하면 실제 납부 요금이 26,600원까지 내려갑니다. 데이터 요금제의 최저 요금제 29,900원보다 4,000원가량 싸지는 겁니다. 약정 할인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2구 요금제가 3사 요금제보다 더 저렴하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통법 시행 후에 스마트폰을 구입했는데 요금제를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 기존에 쓰고 있던 요금제보다 값싼 요금제를 선택하면 일정 부분 보조금 차액을 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데이터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무조건 통신비를 아끼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한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기업 직장인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약 7,564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 직장인의 연봉은 평균 8,066만 원이고 여성은 평균 4,933만 원으로 집계돼 남녀 간 3천만 원가량 연봉 차이가 났습니다.
잡코리아가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남녀 모두 코리안리 재보험으로 지난해 남성은 1억 1,500만 원, 여성은 7,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성 평균 연봉이 1억 원 이상인 기업은 삼성화재, 삼성전자, 한화생명, SK텔레콤 등이었습니다. 여성 연봉이 높았던 곳은 SK텔레콤,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순으로 7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90개 대기업이 고용한 직원 수는 계약직 포함 88만 7,636명으로 이 중 남성이 75.1%, 여성이 24.9%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여성 직원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롯데쇼핑으로 68%의 직원이 여성이었습니다. 반면 현대위아, 포스코,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등은 남성 직원 비율이 95% 이상으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남성 직원의 평균 근속 연수는 12.6년, 여성은 7.9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하수도와 각종 대중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은 물론 기름값과 병원비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여 서민 살림살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 강원 동해시, 전남 목포시, 경기 평택시, 가평군이 현재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거나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수도권 대중교통요금도 일제히 오릅니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 지역은 일반 시내버스 150원, 지하철 기본요금을 200원 올려받기로 하고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6주간 66원 60전 올라 이달 첫째 주 휘발유 값은 리터당 1,574원 40전을 나타냈습니다. 또 병원비도 곧 오릅니다. 이달 초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공급자 단체와 건강보험수가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의원 진료비는 3%, 약국과 한의원은 각각 3.1%, 2.3%씩 인상됩니다.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기로 했지만 군수업체들만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장악한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새로운 경쟁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 차자 속 태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4이동통신 참여를 준비 중인 업체는 KMI 한국모바일인터넷, IST 인터넷 스페이스타임, 우리텔레콤, 퀀텀모바일 등 4개에서 5개 업체로 추산됩니다.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 조달이 필요함에도 유력 대기업들은 잠잠한 상황입니다. 막대한 투자비를 회수할 가능성이 낮고 이동통신 3사 체제로 굳어진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을 단기간에 끌어올려 수익을 내긴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여파로 증시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SK증권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증권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국내 부자들이 18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8만 2천 명인 45.2%가 서울에서도 서초, 강남,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몰려 있습니다. 중국 본토 주식시장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구조의 상품인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차이나 A 인버스 상장지수 펀드가 오는 10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코넥스 시장 개장 이후 지난해까지 상장된 68개 종목 주가는 지난 5월 말 현재 상장 시초가보다 51.8%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오늘 땡볕 더위는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국이 흐려 강한 일사를 차단해주기 때문인데요.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부지방 5mm 내외, 제주도와 남해안으로는 10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중북부 지방으로는 늦은 밤 한때 1mm의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 전국이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겠고요. 한낮에 오늘보다 높은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덥지 않았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한낮에 덥겠는데요. 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기온이 다시 떨어지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예보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를 밑돌겠지만 한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서울 30도, 대전 31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한낮에 속초 23도, 울진 2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지만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 광주, 대구 31도로 오늘보다 크게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는 종일 비가 내리겠고 동해상은 오전에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한낮 기온 31도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더 덥겠고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걸쳐 비가 오겠고요. 주말에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10대 메르스 환자가 확인되면서 영유아와 청소년 등 소아 청소년에게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정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소아 청소년은 메르스에 잘 걸리지 않고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앓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더라도 이번 주가 메르스 확산의 고비인 만큼 자녀 건강 관리에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